사고 나서 한 3년, 4년 동안은 거의 뭐, 그냥 뭐 예를 들어 막 1억 올랐다가 다시 한 2년 차 때 다시 1억이 빠지고 뭐 이 정도 분위기였죠. 은행인 차라리 넣었으면 은행 그 예금이 더 나왔겠다. 이런 분위기였던 거예요. 강남집 사면서 살짝 목표가 뭐였냐면 그 2000년 초반에 가장 강남에서 나름 고가라고 불렸을 때 아파트가 이 강남에서 타워팰리스였단 말이에요. 네. 그 타워팰리스를 보면서 그 예를 들어 모든 강남의 신규 아파트는 타워팰리스급은 되겠다라고 항상 생각했던 게 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랭컨님께서 네. 간단한 자기소개 우리 구독자분들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글도 쓰고 있고 또 이렇게 사업도 하고 있는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저기 디파와도 조합원이자 그 입주자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님이랑 이렇게 만나게 돼서 되게 영광이고요. 또 이렇게 같이 오늘 좋은 대화도 나눌 수 있고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영광입니다. 아닙니다. 지금 원래 사실은 랭컨님 같은 경우는 지금 투자를 제가 이제 앞에 만나서 얘기 드렸지만 20년 넘게 해오시고 계시고 네. 또 이제 사업도 따로 하고 계신데,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또 과거에 또 사업을 하셨으면 그런 사업 종류가 뭐가 있었고 그런 것들을 편하게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뭐 학원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원도 운영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조금 뭐 이제 여러 가지 투자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 뭐 학원이 뭐 주업이다라고 하긴 좀 그렇고 가장 주업은 네. 투자가 사실 주업이에요. 그렇지만 뭐 투자 주업이다를 이렇게 내세우기가 좀 뭐 애매하니까 네. 사실 이제 학원을 운영하는 것이 이제 주업이라고 볼 수 있고 아. 또 여러 가지 이제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 주식도 하고 있고 네 보통 그러고 있습니다. 저 궁금한 게 그때 처음에 하실 때 과외하면서 과외가 되게 고액 알바잖아요. 그렇죠. 뭐 일하는 네. 시간 노동에 비하면은 네. 좀 아무래도 좀 더 페이가 센 네. 거는 사실이죠. 그때 뭐 얼마씩 뭐 종잣돈을 모았다거나 이런 게 있어요? 그렇죠. 그때 종잣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네. 그때 종잣돈 모아서 샀던 게 이제는 그런 어떤 조그만 상가 같은 거랑 그 다음에 이제는 그 아파트 같은 거 있으면 분양권 네. 이쪽을 최대한 많이 이렇게 사다 팔았다 되게 많이 했어요. 되게 많이 했고 그러니까 보통 20대 때 같은 경우가 제가 20대 때면 되게 오래전이거든요. 네. 제가 나이를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동안이십니다, 완전. 나이를 생각보다 되게 많이 먹어서 네. 제가 20대 때면 거의 뭐 집을 꼭 왜 사야 되냐 이런 분위기였던 거죠. 음. 네, 굳이 집을 살 필요가 있느냐 네. 이런 분위기였고 사실 그 어느 정도 분위기였냐면 집 살 바엔 차를 사라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때 그 당시. 정도 분위기였어요. 2000년대 완전 2000년 초반. 초반일 때가 집 살 바엔 차를 사는 게 낫다. 또 집을- 새로운. 그리고 2000년 초반이 집을 사면은 이제 너무 늦었다. 아. 너무 많이 올랐다. 그때 이미 올랐을 때인가요? 그때가 사실 좀 올랐다고 하지만 사실 그렇게 이 정도 상승률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도 네. 집이 뭐 사실 강남집이 2000년 초반에 거의 한 3억대, 4억대였으니까 와. 근데 그 당시 때 그 돈이 대박이네요. 거의 막 너무 많이 오르는 금액이다. 아.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그렇게 오르는 아파트를 살 이유가 없다. 네, 그랬던 분이죠. 타워팰리스가 2000년 초반에 네. 거의 그 당시 때 그 10억 정도 되거든요. 와. 근데 그 심지어 10억 정도 되는데 그 10억이 너무 비싸다라고 뉴스에서 막 나올 때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때 이제 그 2000년대 가장 그 부의 상징이 타워팰리스란 말이에요. 네. 강남에서 가장 부의 상징이 타워팰리스인데 그 타워팰리스조차도 너무 비싼 고가다. 그렇게 뭐 집값이 조만간 하락할 건데 그런 고가의 아파트는 사면 안 된다 이런 네. 분위기였어요. 그런 분위기인데 이제 그때는 저는 이제 좀 뭔가 아직은 좀 나름 저평가됐다고 많이 생각을 하고 그때 좀 투자를 했던 게 네. 근데 이게 집을 사고 나서 되게 뭔가 한 번에 확 오른 건 아니에요. 사실 네네. 그쵸, 뭐 네. 보통 코인처럼 사자마자 한 1년 안에 한 3배, 4배 됐었는데 네. 그런 게 아니라 되게 이게 정말 천천히 올랐어요. 진짜 사고 나서 한 3년, 4년 동안은 거의 뭐 그냥 뭐 예를 들어 막 1억 올랐다가 다시 한 2년 차 때 다시 1억이 빠지고 뭐 이 정도 분위기였죠. 은행인 차라리 넣었으면 은행 그 예금이 더 나왔겠다 이런 분위기였던 거예요. 등락폭이 그래도 그럼요. 꽤나. 등락폭이 컸죠. 1억 올랐다 1억 떨어지고 네. 1억 올랐다 1억 떨어지고 그러니까 총 5년 지켜보면은 거의 오른 게 없는 그런 느낌? 예, 그런 느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때 제가 궁금한 게 그거 되게 버티기가 쉽지는 쉽지 않잖아요. 않죠. 5년 되게- 동안 만약에 내가 등락을 올랐을 땐 좋았지만 내려가면 또 마음이 그렇죠. 아픈데 그런 건 되게 뭔가 어떻게 그 예를 들어 버티시는 뭐 대출도 있고 한데 네. 그러면은 근데 그때는 그냥 이걸 최대한 좀 길게 보면서 저는 항상 이게 강남집 사면서 살짝 목표가 뭐였냐면 그 2000년 초반에 가장 강남에서 나름 고가라고 불렸을 때 아파트가 이 강남에서 타워팰리스였단 말이에요. 네. 그 타워팰리스를 보면서 그 예를 들어 모든 강남의 신규 아파트는 타워팰리스급은 되겠다라고 항상 생각했던 게 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타워팰리스 항상 이게 그렇게 생각해요. 타워팰리스만큼은 되지 않겠는가 신규를 졌을 때 신축 아파트가 졌을 때 그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타워팰리스가 10억이었다면 다른 건 3, 4억밖에 안 했다. 그러면
타워 팰리스만큼은 10억 원 되지 않겠는가. 신축될 아파트가. 신축될 아파트가 언젠가 완공이 되면. 그러니까 그 당시 때 10억이 되게 큰 돈이에요. 2000년대 10억은 정말 큰 돈이기 때문에 그 10억이 지금 사실 10억 지금도 큰 돈이지만 사실 지금은 거의 뭐 대한민국 서울의 평균이라고 하잖아요. 10억이 30평대 가격이 국민평, 국평 30평 10억대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에 10억은 탑 클래스 가장 탑이 10억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항상 생각하고 했던 게 이게 나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을 많이 받고 성공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랭커님의 원칙은 그거였네요. 신축될 아파트는 이 정도 갈 그쵸? 거니까 네, 내가 네. 버틴다. 네. 이 마인드로 네, 그냥 이게 항상 먹는데. 되게 강했어요. 그리고 좀 대형 단지, 대단지와 그 다음에 한강 쪽을 아파트를 사야 한다. 네. 이게 되게 강했어요. 저는. 한강 쪽 아파트와 대단지를 사면은 된다. 그리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현재는 그러면은 앵커님 그렇게 하시는데 현재는 어떤 투자를 하고 계신지. 현재는 뭐 여기 아파트도 있고 네. 지금 반포 쪽에도 네. 아파트가 가지고 있고 또 그 현찰도 되게 꽤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어요. 네. 지금 꽤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현찰 보유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아파트는 올해 사실 올라갈지 떨어질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맞아요. 사실 네. 예상 자체 한다는 게 되게 의미가 없어요. 네. 뭐 집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맞습니다. 되게 의미 없는데 제 생각은 뭐 금리가 뭐 인하되면 집값이 무조건 인상될 거다. 그것도 사실 그냥 가정이잖아요. 사실 네. 우리가 금리가 인상되면 집값이 또 떨어질까도 어느 정도의 가정에 불과한 거고. 네. 근데 제가 그런 어떤 임장을 되게 많이 다녀보니까 12월 겨울부터 2월 사이에는 확실히 날씨가 추울 네. 때는 임장을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이 안 다녀요. 네. 그때 생각보다 집값이 좀 많이 가격이 좀 조정받는 편이 있어요. 보통 전세 가격은 상승이 맞아요. 그때 왜냐면 신학기 전에 보통 어머니들이 학부모들이 보통 신학기 때 이제 왜냐면 집을 옮겨야 네. 아이들의 학교를 선택할 수 있지만 여기는 그 집값은 약간 좀 그 집 사시는 분들이 조금 봄을 좀 지켜봐요. 네. 왜냐면 세계 경제가 3월 달에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니까 네. 항상 그 겨울을 지켜봐요. 근데 그때 금매가 항상 거의 매년 나와요. 이게 올해도 사실 지금 현재 집값이 조금 하락 분위기잖아요. 네. 작년 2월은 더 심했어요. 맞죠. 2023년 1월, 2월은 집값이 정말 많이 하락했어요. 네. 당시 때 압구정도 같은 경우도 막 7억씩 하락한다는 분위기였었고. 네. 그러니까 근데 또 이렇게 보면 2022년도 그렇고 매년 항상 1월, 2월은 좀 하락하는 분위기가 좀 확실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좀 금매 나오는 걸 보고,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금매를 사는 게 아니라 지켜보는 거예요. 제가 내가 이 금액까지는 사도 괜찮다를 항상 라인 어느 정도 정해보면서 집을 투자하면은 또 매수를 하든 실거주를 하든 그게 중요한 거다고 생각해요. 나만의 매수 가격을 조금 어느 정도 네, 정해놓고 거기에 맞아요. 오는지 안 오는지 계속 미리 좀 선택을 어느 보고. 정도 해놓고 네. 그래야 나중에 그 예를 들어 부동산에서 막 되게 싸게 나왔다. 근데 본인은 이제 이게 싼지 안 싼지 모르는 거예요. 네, 뭐 예를 들어 그렇죠. 뭐 이거 15억짜리인데 이게 이제 금매로 13억이 나왔다. 네. 근데 자기가 생각한 13억은 금매가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좀 네. 더 매한 지켜보면 12억도 나올 수 있는데 근데 그걸 모르고 부동산 하라고 하면 자기 그 가격대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네. 그냥 사게 되는 거죠. 네. 아, 그러다가 진짜 만약에 오르면 다행인데 이게 떨어지면 이제 고가의 돈이 들어가잖아요.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스트레스가 상당히 커요. 네. 맞아요. 바로 샀다가 바로 팔 수도 없잖아요. 네. 거의 뭐 이게 뭐 몇 억을 손해 보고 맞아요. 바로 팔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집 살 때는 되게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 네 진짜 투자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이제 그때 얘기 드렸을 때 보면은 주식도 그냥 부동산으로 시작을 하셨지만 거의 부동산뿐만 아니라 또 주식도 네, 맞아요. 하시고 현금도 꽤 보유하고 계셨다고 했는데 그러게 된 혹시 이유나 이런 게 조금 있는지 한번. 이게 뭐 저도 이제 일을 하지만 확실히 이제 일을 하는 게 노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네. 노동을 하는 게 사실 제가 쉬고 있으면은 사실 돈이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네. 그 예를 들어 뭐 부동산이나 건물이나 이런 거는 내가 실제로 일을 하지 않아도 이 돈이 저한테 들어오는 거지만 이제 실질적인 제가 하는 어떤 업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 그대로 쉬고 있으면은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는 사실 아니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일을 안 해도 돈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현금 구조 같은 거가 항상 저는 이렇게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제일 사실 누구나 할 수 있겠지만 주식은 이게 좀 뭔가 주식이 참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네. 이 주식을 한다는 자체가 좀 뭔가 흐름을 많이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단순히 주식을 한다는 게 뭐 돈을 막 큰 돈을 벌고 그런 게 아니라 주식을 보면서 좀 그런 어떤 경제 상황 자체를 되게 정확히 알 수 있어요. 반도체 상황, 전기차 상황, 뭔가 이걸 보면서 사실 주식하면서 좀 목돈이 또 들어가다 보면은 되게 그런 것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전 주식할 때 그래서 다른 사람들 말을 안 믿어요. 최대한 안 듣고 하는 편이에요. 네. 괜히 듣다가 저도 이제
인간이 좀 나약해서 그게 듣고 나서 흔들릴까봐. 네. 왜냐면 진짜 만약에 들었는데 그게 진짜 맞아요. 오르면 이 스트레스는 사실 어마어마하거든요. 맞아요. 예를 들어 막 진짜 누군가 사라고 했는데 안 샀을 때 10배 올랐다. 그러면 진짜 그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엄청나죠. 예. 근데 만약에 다른 말로 그게 10배가 떨어질 수 있다면 10분의 네. 1 될 수 있는 게 주식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또 그 스트레스도 감당도 제가 해야 되는 네. 거니까 최대한 제가 보고 주식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주관적으로 내가 네. 공부한 거랑 그렇죠. 그거에 최대한 따라서. 그러려면 사실 제가 무슨 주식에 뭐 그런 어떤 뭐 천재도 아니고 네. 그래서 최대한 우량주를 위주로 네. 하면은 되게 그러니까 사실 우량주라면 손해 많이 안 봐요. 아. 근데 보통 주식을 손해 보시는 분들 보면 우리가 그 잡주라고 하잖아요. 네. 되게 그런 잡주 같은 거를 많이 투자하다 보면 네네. 그게 되게 거기서 손해를 보는 거지. 음. 사실 뭐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나 이쪽으로 해서 사실 좀 떨어졌다고 해도 네. 뭐 그쪽에서 이렇게 막 손해를 엄청나게 봤다 반토막 됐다 이런 사람도 없어요. 네. 저 대한민국에 그 누구도 삼성전자 샀다고 반토막 돼서 음. 망했다 이런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언젠가 시장이 오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음. 주식도 투자하면은 되게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좋습니다. 뭔가 그런 현금 흐름 네, 그런 그렇죠. 걸 현금도 위해서 있고 해야지 네. 그런 현금 있어야 내가 또 어떤 부동산을 사든 네. 뭐 할 때 음. 다시 한번 투자할 때 그런 어떤 타이밍을 볼 수 있어요. 음. 네. 현금이 없으면 정말 투자 타이밍 자체를 잡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때 그 가격이 아무리 많이 떨어졌다고 내가 좋아하는 가격 와도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본인 것도 안 팔리니까. 네, 예를 들어 최저가 평가가 나왔다. 저 아파트가 정말 최저가 네. 내가 사고 싶은 그 최저 진짜. 라인까지 떨어졌다. 네. 근데 이제 본인 집이 본인 집도 최저가 라인이야. 그러면 이제 그 타이밍이 절대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그것도 살 수 있는 기회인 거죠. 맞아요. 흔히 말하는 갈아타기가 되려면 그쵸. 나도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나중에 되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네. 뭐 최저가라고 생각해도 네. 자기가 어떤 큰 주식이 물려 있으면 그거를 다시 살 수가 없는 것처럼 맞습니다. 부동산이 주식이든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사실은 거의 대박인 거는 제가 들었을 때는 반포에도 또 네, 아파트가 맞아요. 또 하나 네. 있으신 반포 같은 걸로 경우도 그때도 이제 되게 2000년대 그때 샀던 건데 거기는 사실 거의 뭐 자리가 정말 좋아요. 자리가 정말 한강변 쪽에 있는 그 아파트인데요. 되게 뭐 우리가 아는 되게 유명한 예. 아파트인데 예. 그 가격이 거기가 되게 그 당시 때 그렇게 엄청 비싸지는 않았어요. 그래요. 그렇게 막 지금 그러니까 이게 금액이 그 당시 때 지금은 사실 되게 많은 가격이 올랐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엄청나게 비싼 금액도 아니었고 네. 물론 뭐 이게 억이 들어가긴 했지만 그래도 얼마인지 그 당시도 정말 그 전세하고 사실 그 당시에 전세가 거의 50% 넘어갔어. 50%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집값이 그 당시 한 6억 정도 됐으면 네. 전세가 한 3억 정도 됐던 거죠. 네. 뭐 심지어 3억인데 대출까지 나왔어요. 네, 이런 순위로 네, 거의 뭐 그 당시 때는 뭐 지금처럼 전세 사기 이런 분위기도 아니고 그렇죠. 은행에서도 또 정말 금리도 되게 쌌어요. 아. 금리도 정말 쌀 때고 진짜 그런 어떤 되게 집을 사도 상관없는 그런 되게 분위기였고 이제 저는 이제 그 집 샀을 때도 한강변이 재건축이 되면 되게 저는 강남권 한강변은 재건축이 되면 큰 돈을 번다고 생각했어요. 네. 되게 큰 돈을 번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 당시 때 분위기도 굳이 한강을 굳이 사야 되느냐 네, 이런 분위기였어요. 이게 참 네.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참이 되게 재밌어요. 한강은 굳이 가격이 한강이 사실 그 한강 르네상스라는 자체가 그 오세훈 시장 네. 때부터 했던 거잖아요. 근데 네. 그 전만 해도 한강 자체에 대한 어떤 그 개발이 음. 그게 뭐 되고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고 그 여의도 빼고는 한강이 아예 개발이 아예 안 됐던 곳이에요. 심지어 아예 개발이 아예 안 됐던 곳이기 때문에 그럼 반포 세비섬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 뭐 그런 건 존재도 안 하니까 그냥 한강 그 반포를 보면 그냥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반포 안에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런 어떤 곳이었기 때문에 심지어 뭐 되게 안 좋죠. 비 오면은 맨날 물넘치고 비 오면 되게 막 물이 막 여름에 거의 장마 때 물이 막 차가지고 네 이런 곳이었는데 저는 이제 나름 그런 쪽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그때 이제 투자를 좀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그러면 한 얼마 정도 투자금이 한 들어가셨나요? 6억 정도 투자했던 6억? 거죠. 근데 뭐 사실 실 금액으로 한다면 사실 6억도 안 되죠. 왜냐면 전세가 거의 3억 되니까. 네. 거의 뭐 이것저것 하면은 뭐 대출하고 뭐 은행하고 하면 한 2억 좀 넘었나? 네. 사실 실질적으로. 이거 좀 충격적이네요. 네, 그렇죠. 2억. 당연히 2억이 작은 돈이 절대 아닌데. 네, 적은 돈이 아니지만 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은 그렇게 엄청난 게 그렇죠. 네. 알고만 있었으면 다 모든 사람이 다 투자했겠죠. 맞아요. 근데 이게 방금 얘기하신 포인트가 되게 느껴진 게 그때 당시에는 막 한강변을 소유하라 뭐 이런 단어도 없었을 거고 당연하죠. 개발 계획도 네. 뭐 딱히 없었고 네. 그냥 얘기하신 대로 물넘치고 사실 뭐 그냥 되게 안 좋았어요. 네. 이제 물론 뭐 80년대 90년대처럼 뭐 완전 낙후된 곳은 분명히 아니었어요. 어느 정도 그 나름 그 책 같은 것도 있긴 했어요. 한강을 투자하라 그런 책이 있었어요. 되게 뭐 나름 뭐 그런 책이 있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앞으로 반도체가 좋아질 것이다. 그런 느낌. 그런 그렇죠. 느낌인 네.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게 뭔가 딱 그 현실화되지 않지만 언젠가는 되게 여기가 뜰 것이다. 이런 분위기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미 사실 그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 당시는 앞으로 이럴 수도 있는 곳이다. 막 이런 느낌의 곳이었던 거죠. 그 시기에 그 분위기에 그렇게 투자하기가 쉽진 절대 이거는 쉬운 게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대단하신 것 같고 금액대 어쨌든 투자금을 2억대 언저리에서 하셨는데 그럼 지금 그게 몇 년 정도 투자하셨고 지금은 어느 거의 정도 그것도 한 이제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되고 네. 그러고 나서 지금 좀 어쩌다 보니까 이제 저희 좀 대형 평수를 좀 받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파트 조합원일 때 그 제일 중요한 거는 되게 그런 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30평대까지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네. 40평대까지 신청할 수 있는 거 되게 많아요. 근데 네. 조합원들이 개금 이런 생각을 하세요. 예를 들어 40평대까지 자기가 최대치 신청할 수 있으면 아무래도 부담금을 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부담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네. 그냥 좀 줄여서라도 아. 좀 약간 좀 적은 평수를 가지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 되게 팁이에요. 이거는 무조건 제가 가질 수 있는 평수 중에서 최대 평수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강남권은 평수가 클수록 가격이 올라가요. 네. 사실 강남권이 아니고서는 조금 소형 평수가 네. 20평대가 사실 좀 더 오름폭이 커요. 네. 근데 강남권은 50평이든 70평, 100평이든 사실 펜트하우스 하잖아요. 네. 펜트하우스가 제일 비싸요. 아. 펜트하우스는 정말 그냥 본인 그 일반 아파트 평수의 거의 2배 가격이 부르는 게 가격이니까 펜트하우스는. 맞아요. 어쨌든 맞아요. 얘기하신 대로 20평대가 보통은 평당가가 더 높거든요. 맞아요. 이게 대부분의 지역에서 그런데 얘기하신 대로 팁은 완전히 지금 대형 평수는 강남으로 가면은 어쨌든 돈 많은 사람은 돈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대형 평수를 더 선호하기 때문에 가격은 계속 또 오르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러면은 지금 그게 호가를 들으면 아마 다들 놀라서 넘어지실 거거든요. 왜냐면 제가 놀라서 넘어졌기 때문에 넘어지기까지. 네, 그거를 가격을 한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 대략 지금 시세가? 대략 뭐 실거래 뭐 된 거는 정확하게 없긴 하지만 네. 대충 이제 뭐 제 부동산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네. 한 대략 한 8, 90억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이게 거의 뭐 지금 대단한 물론 이제 모든 어려움과 시기를 다 뚫고 투자를 하셨지만 지금 그 2억 정도의 언저리의 자금으로 현재 어쨌든 거의 뭐 한 10몇 년, 20년 가까이 기다리시면서 네. 그 정도 금액으로 하신 거죠. 네. 아 이거는 거의 뭐 역대급. 제가 야 왜냐면 이제 살다 보면서 이제 전세금 같은 것도 시간 지나면서 갚게 올려서 되고 또, 예. 예를 들어 뭐 거기서 나오는 어떤 이자 사실 이자만으로도 뭐 이렇게 나중에 대출도 뭐 다 갚고 네. 뭐 그렇게 되다 시간이 지나면 또 이제 네. 이제 갚게 되잖아요. 네, 사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게 이걸 언제 갚냐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갚게 돼요. 이게 예를 들어 1,000만 원이든 5,000만 원이든 우리가 그 처음에 우리가 억을 대출 받았을 때는 이거 절대 못 갚는 거 아니냐 이러는데 정말 이게 살다 보면 10년, 20년 지나다 보면 어느 날 되게 거의 다 갚고도 남을 정도가 되죠. 네. 그러니까 무조건 대출을 하라는 게 아니라 대출하는 것도 잘 이렇게 내가 감당할 수가 있을 정도로 하면서 네. 그 어느 정도 갚을 타이밍에 포인트를 하면 또 사람은 기회가 한 번씩 온대잖아요. 그 목돈이 들어올 때 그때 조금씩 갚고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아 대단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제일 궁금한 게 이제 투자 스토리 아까 이제 과외로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투자를 진행하셨는데 여기 네. 지금 이 디퍼의 그 조합원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언제 사셨고 얼마의 투자금이 들어갔고 이런 차이가 얼마 정도 대략 지금 돼 거의 있는지. 이제 2000년 중반에 사서 네. 그때는 되게 거의 아파트 가격이 한 6억대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근데 그 당시에 샀을 때가 그 재건축이 곧 시작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샀던 거예요, 사실. 왜냐면 한 3년 안에 재건축이 된다. 거의 집을 나간다. 그래서 한 2000년 중반에는 집값이 사실 여기가 그렇게 비싼 편도 아니었고 그리고 일단은 저는 이제 빨리 여기 돈을 빨리 이제는 회수가 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재건축이 되면은 내가 드디어 사자마자 3년 안에 재건축이 되고 가격이 이렇게 올 빵 터트리고 그때 가서 이제 또 팔고 하면 또 이제 되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이제 갈등도 많고 여기 다들 분들도 이제 평수도 다양하고 또 워낙 대단지잖아요. 워낙 대단지다 보니까 이 집값 자체가 뭐 그냥 가격은 뭐 그래도 좀 오른 편이었는데 일단 진척이 재건축 속도가 너무 느렸죠. 그래서 계속 거의 막 3년이 아니라 거의 5년, 7년, 8년 거의 지나다가 사고 나서 한 10년이 지나니까 그때쯤에 이제는 이제 철거를 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거기서도 3년 걸렸어요.
철거를 할 수도 있다라고 하고도 3년 더 걸렸어요. 거의 그러니까 사고 나서 뭐 한 16년, 17년 기다린 거죠. 네, 그 정도 기다리려고 되니까 이제 작년부터 이제 여기가 입주가 됐던 거죠. 그때 투자금이나 이런 건 어느 정도 들어? 투자 금액은 뭐 이것저것 대출도 있었지만 왜냐면 이제 전세금도 있었고 갭 투자도 하고 하다 보니까 대략 현금은 한 대략 한 4, 5억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와, 네. 지금 그러면은 그게 한 얼마 정도? 지금 이제 아파트 가격이 네. 이제 뭐 그 30억 조금 왔다 갔다 하니까 네 지금 거의 한 6배 정도 와, 올랐던 거예요. 제가 이제 투자했던 금액에 비하면 6배 정도 올랐던 거 맞죠? 이게 또 기다리는 게 이거를 진짜 대단하시는데 이게 기다리는 게 쉽지 않죠. 왜냐면 이제 또 다른 거를 또 생각을 갈아탈까도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건 사실이에요. 여기 말고 조금 더 그런 제가 또 생각한 동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갈아탈까도 해봤지만 근데 굳이 제가 그때 시간 지나면서 느낀 건데 여기가 1단지거든요. 원래 개포 중 1단지인데 2단지, 3단지, 4단지가 계속 5년 전부터 계속 완공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2단지, 3단지, 4단지 보면서 좀 대리만족을 느꼈어요. 예를 들어 제일 첫 번째 했던 게 2단지거든요. 2단지 보고 와 멋있다. 우리 집도 언젠가 이렇게 되겠지 하고 근데 또 한 1년 있으니까 3단지가 완공되더라고요. 3단지가 DH 아너이스인데 3단지 보고 와 너무 멋있다. 우리 집도 언젠가 이렇게 되겠지. 근데도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게다가 4단지가 재작년에 완공됐거든요. 네. 4단지가 재작년 완공되고 그다음에 DH 자이 아파트가 네. 되자마자 여기도 너무 멋있다. 저희도 우리도 이제 언젠가 이거보다 잘 되겠지. 근데 이제 1단지가 2단지, 3단지, 4단지 보다도 거의 2배가 넘으니까 크기가 그쪽은 다 3,000 가구 세대 쓰고 여기는 6,000이 넘는 세대니까 6,702가구거든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좀 여기가 좀 더 완공되면은 좀 더 멋있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 예상대로 다들 뭐 아실 거예요. 일단 여기가 제일 일단 커뮤니티 시설이나 아파트 자체 그러니까 아파트 자체로 봤을 때는 컨디션은 사실 지금 강남 어디를 가도 여기가 사실 넘버원이라고 생각해요. 네. 맞는 거죠. 대단.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투자를 거의 사실은 진짜 젊은 나이에 하신 거거든요. 그때 당시는 더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의 랭커님이 처음 투자하신 나이가 그러면은 거의 투자 라인은 22살부터 했어요. 22살부터 투자했으니까 거의 그때부터 22살, 3살부터 되게 투자했죠. 되게 적은 돈을 했어요. 거의 뭐 처음에 뭐 상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몇 천 주고 투자했으니까요. 네, 거의 몇 천만 원 가지고. 그때 좀 대단하신 게 그때 거의 한 20년 전에 그쵸. 22살, 3살에 투자한다는 거는 지금으로 치면 제가 기준에서는 거의 10대라고 그쵸. 저는 그 10대 그 미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분위기가 그 시절에 전혀 투자하는 분위기가 사실 요즘 20대 분들도 되게 투자 되게 생각도 많이 하시고 그런 상식이나 어떤 지식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전혀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분위기? 예를 들어 40대, 50대조차도 투자를 굳이 왜 아파트나 부동산에 이런 거죠. 이런 분위기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초창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비트코인 막 100만 원. 네, 비트코인 10,000원일 때. 10,000원. 비트코인 개당 짜장면 사 먹을 때. 네, 비트코인 짜장면 먹고 탕수육 먹을 때. 그때 아파트가 사실 그 정도는 아니어도 목돈이 들어갔지만 그런 분위기였던 거죠. 왜 투자하느냐. 네, 이런 분위기였던 거죠. 근데 그러면 여기서 궁금해진 게 그때 투자를 하시려고 동기부여나 계기가 있었나요? 그렇죠. 저는 이 부동산을 투자하는 게 되게 저는 이제 항상 돈의 가치가 떨어질 거라고 항상 저는 생각했거든요. 20대부터 제 10대 때 먹었던 어떤 음식과 20대 때 어떤 물가 가격이 분명히 인상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돈의 가치는 전 이제 제가 앞으로 그때 20대 때 20년이 지나면 되게 많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많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결국은 반대로 생각하면 그 어떤 가지고 있는 물건이 오른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가지고 있는 물건이 어떤 게 제일 많이 오를까 생각해봤는데 결국 그게 화폐가 아니라면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은 부동산밖에 없잖아요. 사실 뭐 자동차가 가격이 오를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다 보니까 차 같은 어떤 그런 물건이 아니라 이런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가격이 오를 거다라고 생각해서 그때 부동산에 좀 되게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뭐 유튜브가 있거나 뭐 그런 게 아니니까 그쵸. 어떤 걸로 공부를 하시나요? 2000년 초반은 거의 2000년 초반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제가 이제 2000년 초반에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대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때 인터넷이 그때 거의 90년대는 1990년대가 그 인터넷이 아니라 모뎀 시대였어요. 모뎀으로 해가지고
그 전화기 선을 연결시켜가지고 했을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 정보를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뭐 그다가 2000년 초반에 인터넷이라는 게 생기고 나서부터 지금 생각하면 되게 광선도 아니기 때문에 되게 정말 느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초반에가 그런 어떤 부동산 사이트 같은 거가 이게 나름 생각 그 당시 때 꽤 많이 생겼어요. 네, 그런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경우가 되게 막 그때 우후죽순으로 되게 많이 생길 때라서 그때 보면서 되게 하나하나 되게 많이 봤을 때요. 책도 좀 많이 보면서 되게 그러니까 정보가 그때는 정말 일일이 정말 찾아보지 않는 이상 불가능해요. 그러니까요. 네, 되게 그거에 관심이 많고 네. 그거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고선 진짜 그 정보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뭐 사실 유튜브 그냥 뭐 굳이 안 보려고 해도 네. 되게 뭔가 인스타나 이런 거 보면 아 이렇게 되는구나를 알지만 그 당시에는 뭐 전혀 네. 심지어 뭐 청약 같은 거 하려면 신문에서 가끔 공지 뜨거든요. 그거 보고 하는 거예요. 청약 신문 보고 예를 들어 진짜 되게 작은 조선일보나 뭐 어디 신문에 네. 되게 작게 뭐 경제일보 같은 데서 여기에 청약한다. 그러면 그거를 보고 관심 있어야 그 이제 가서 이제 거의 신청하고 실제로 컴퓨터로 신청하니까 종이로 이렇게 적어가지고 종이로. 네 그때 신청할 때니까 경쟁률이 그 당시 때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10대 1도 안 나와요. 뭐 3대 1, 뭐 2대 1, 뭐 거의 그런 분위기죠. 진짜 관심을 가져야만 그런 알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 다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네. 그 당시에 경쟁률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내가 이거를 그냥 살 거냐 말 거냐 청약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냥 내가 분양이 나왔는데 분양 물건을 살 거냐 말 거냐지 이거를 뭐 청약을 해서 경쟁률이라는 자체가 의미가 없는 시대에 강남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거의 뭐 그런 시대죠. 대박입니다.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랭가님한테 그 만약에 지금 1억으로 부동산 뭔가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뭐 아파트면 아파트, 부동산 어쨌든 어떤 거를 조금 만약에 하실 사실 생각이 우리가 부동산 1억이라는 돈이 네. 되게 어쩌면 큰 돈이면 큰 돈이고 부동산에서 사실 뭐 큰 돈이라고 하긴 좀 쉽지 않아요. 왜냐면 1억은 사실 부동산을 투자할 때 소액은 맞아요. 근데 1억을 보통 근데 1억 모으기가 정말 쉬운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20대든 30대든 맞아요. 예를 들어 1억을 딱 모은다는 건 그렇게 절대 쉬운 금액이 아니에요. 그래서 1억을 투자해가지고 부동산을 사실 우리가 적은 돈으로 투자할 수 있는 거는 보통 부동산을 많이 안 하잖아요. 젊은 네. 친구들이 대부분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게 코인. 네. 코인 다음에 그 다음 주식. 네. 그 다음 부동산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코인을 제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젊은 친구들이. 근데 코인을 억에 투자하는 거는 저는 그 되게 항상 위험성이 되게 크다고 네. 보거든요. 그래서 1억 정도로 부동산을 투자한다면 보통 이제 본인들도 잘 모르다 보니까 투자를 보통 부동산을 많이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은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추천해 주는 곳이지 그 사람의 부자 되는 거에 관심이 없는 게 맞아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1억이면은 예를 들어 오피스텔 근처에 가면은 오피스텔 사라고 할 거고 빌라 근처를 가면 맞아요. 빌라 근처를 갈 거고 지방 쪽에 가신 분들은 그냥 지방 쪽에 있는 아파트 사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제 생각은 1억 정도면은 그 확실히 재개발될 수 있는 그런 곳을 사라가 원칙이에요. 일단은 물론 이제 대출을 좀 하면 좋기도 해요. 근데 대출도 대신 대출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은 절대로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1억이면 1억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네. 1억이면 예를 들어 1억 5천이든 1억 8천이든 재개발할 수 있는 곳 이런 거 잘 보시면서 투자하는 게 맞아요. 저는 일단 1억이라면은 그 현재 지금 뭐 그 이제 많이 떨어져 있는 곳 이런 아파트 쪽을 또 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예를 들어 뭐 사실 세종시 같은 경우도 그 작년 겨울 때 작년 2023년 1월 그때 한 6억 7억까지 했던 아파트가 제 금액 2억까지 갔어요. 네, 심지어 전세가 1억인데 네. 네, 전세가 1억이 좀 넘었는데 네. 거의 뭐돈 7천 8천만 있으면 살 수 있었던 네. 분위기죠. 근데 절대 투자 안 하죠. 네. 왜냐면 사람은 6억 7억까지 갔던 아파트가 2억까지 떨어지는 순간 공포심을 느낀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걸 사면 자기가 망할 거라 생각을 해요. 네. 그럼 투자 절대 안 해요. 그러면 이제 설사 자기가 1억 있어도 절대로 투자 절대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파트 다시 보면 지금 다시 4억 정도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벌써 자기가 그때 투자한 금액이 있었으면 사실 거의 2배 이상 네. 벌 수가 있었던 그쵸. 거잖아요. 예를 들어 뭐 전세 껴도 거의 지금 4억 정도 되니까 2억 정도가 투자 수익이 됐던 건데 네. 근데 사실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억 가지고 투자를 할 게 없다 이게 아니라 사실 부동산이 폭등장에 1억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죠. 네. 진짜 아무것도 못하지. 1억은 맞아요. 정말 되게 부동산이 너무 적은 돈이기 때문에. 네. 근데 부동산이 폭락할 때는 1억이 투자할 수 있는 곳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안 봐요. 절대로. 그때는 부동산에서 투자하면 안 된다는 분위기니까 자기도 그 1억을 문을 잠가버려요. 그러면 그때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가 않는 거고 부동산이 오를 때는
진짜 자기가 보고 싶어도 진짜 그때는 없으니까 진짜 안 보이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보시면서 투자하시면 되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용산조차도 3억이 투자가 하는 곳이 있으니까요. 용산에 그 되게 정말 그 유해사 부지 네. 뭐 그쪽 밑에도 빌라 3억대 빌라가 존재하니까요. 사실 3억으로 용산 투자한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긴 하죠. 네. 네. 3억 쪽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곳이 존재해요. 정말. 네, 그것도 잘 보시면은 투자할 수 있는 10배 이상도 오를 수 있는 곳이 아직도 있습니다. 네. 이게 진짜 발품이 또 중요하고 네. 야 이게 어쨌든 하락장 이때 남들이 안 살 때 확실히 그리고 그쵸. 떨어졌을 때 사람들이 안 볼 때 노도강 같은 것도 네. 절대 안 보는 분위기잖아요. 그쵸. 지금 뭐 거의 한 2년 전에 노도강 어마어마한 인기였어요. 맞아요. 거의 젊은 20대, 30대들의 거의 뭐 영끌의 성지잖아요. 네. 지금 그 10억 넘었던 아파트가 뉴스에서 뭐 5억까지 떨어졌다. 네. 그럼 또 안 사잖아요. 네. 절대 사면 안 되는 아파트. 네. 절대 안 사면 안 되는 아파트가 본인들한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만 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얘기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제 랭코님 집에서 이렇게 또 인테리어가 되게 잘 돼 있어요. 뭐 영상에서 나중에 조금씩 나오겠지만 여기서 멋지게 또 투자해오신 이력이나 이런 원칙이나 이런 생각들을 되게 잘 담아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채널에서 종종 또 뵐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제가 좋아요 하면은 랭코님 구독하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부비게이트 영상 항상 좋아요와 구독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